악한 여왕 헬라가 부하인 덩카브를 불렀어요. 나의 마법 거울을 꺼내도록 해. 부하인 덩카브는 무척 어설펐어요. 커다란 거울 덮개를 쓰고 휘청거렸죠. 이런 멍청이, 여기서 당장 나가! 여왕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며 말했어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마법 거울이 대답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아닙니다. 바로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죠. 헬라는 무척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돼.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고! 성 전체가 그녀의 분노로 무너질 듯 흔들렸어요. 왕비의 악한 마음은 백설공주의 미모를 망가뜨리고 싶었죠. 그녀는 계획을 세워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마법의 숲으로 데려가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심장을 가져오거라. 백설공주. 며칠 뒤 난쟁이들이 광산으로 일을 나간 사이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의 옷을 바느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죠. 똑똑똑. 노크 소리가 3번 들렸어요. 백설공주는 밖에 누가 왔는지 살짝 봤어요. 거기엔 사과 바구니를 든 늙고 못생긴 노인이 서 있었죠. 사과 사세요. 아주 달고 맛있는 사과예요. 한 입만 먹어주겠소?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기가 무척 겁이 났지만 사과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여기요, 아름다운 아가씨, 한번 먹어봐요. 하나는 내 그냥 줄이다. 백설공주는 노인이 준 그 사과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한 입 베어 먹었죠. 그 사과는 바로 독이 든 사과였어요. 그녀는 도와달라고 미쳐 외치기도 전에 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한편 엔토안 왕자는 멀지 않은 곳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말을 쉬게 했어요. 그는 하늘에 비친 아름다운 여인을 찾기 위해 먼 길을 여행했죠. 저쪽에서 길을 걷고 있는 한 늙은 여자를 보았어요. 그는 그녀에게 가서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녀가 갑자기 변신하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왕자와 말은 기절할 뻔했어요. 그녀에게 길을 물어보려던 왕자는 그만두었죠. 강하루에 있던 왕자는 강둑에서 말과 여행 중이었어요. 그는 유리관에 실은 보트를 발견했어요. 왕자는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을 바로 알아봤어요. 자신이 찾던 백설공주였어요. 왕자는 너무나 슬퍼하며 그 유리관의 뚜껑을 열었죠.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 공주에게 걸어주었어요. 잘 가요, 내 공주님. 별처럼 당신도 빛날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때 왕자는 백설공주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목걸이가 마법을 부린 거였죠. 열심히 그녀를 찾아 나선 그 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백설공주가 깨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살아난 백설공주는 자신을 구하고 옆을 지킨 잘생긴 왕자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해안가에 도착했고 백설공주의 성으로 돌아갔어요. 백설공주와 왕자는 그제야 왕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어요. 헬라 왕비가 백설공주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두 들은 왕은 그녀를 왕국에서 추방해버렸어요. 그들이 이 맛있는 칩을 조금 뜯어 먹으려고 하자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니 내 집을 먹으려고 하는 게? 주위를 둘러보자 귀엽고 친절한 늙은 여자가 문에 있었어요. 두 남매에게 일어난 일들을 들은 그 여자는 매우 안타까워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지요. 그들이 뒤를 돌자 바로 앞에 마녀가 서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케이크와 사탕으로 덮인 그녀의 감옥으로 아이들을 유혹하는 마녀였어요. 그들이 도망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죠. 마녀는 헨젤의 머리를 잡아당겼고 우리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레텔을 부엌으로 데려갔죠. 네 오빠는 너무 말랐어. 네가 요리를 해서 오빠를 살찌우도록 해라. 토실토실해지면 맛있게 먹어줄 테니. 그리고 너는 절대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음식은 모두 네 오빠만 먹이도록 해. 다른 방법이 없었던 그레텔은 그녀의 말대로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헨젤은 영리하고 현명했죠. 그는 그 마녀를 속이기로 했어요. 매일 밤 마녀가 잠들었을 때 그는 우리 안에 구멍을 팠어요. 매일 아침 마녀는 헨젤이 얼마나 살이 쪘는지 혹은 안 쪘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죠. 그러나 헨젤은 동생이 해준 어떤 음식도 먹지 않고 대신에 그 음식들을 그가 만든 구멍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뚱뚱하건 말랐건 이제 신경 안 써. 헨젤 파이가 먹고 싶으니까. 하며 그레텔에게 갔죠. 빵이 충분히 익었는지 오븐을 한번 보려무나. 공포에 떨던 그레텔 역시 오빠만큼 현명한 소녀였죠. 마녀가 자신을 오븐 안에 넣을 것이라는 걸 알아챘으니까요. 저는 머리를 집어넣어서 빵을 볼 수 없어요. 그레텔은 징징거렸어요. 마녀는 그레텔을 밀치고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어 안을 들여다보았죠. 그레텔은 온 힘을 모아 오븐 속으로 마녀를 밀어넣고는 문을 닫았어요. 오븐의 화염이 온 집을 덮기 시작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와 주변을 둘러본 두 남매는 갑자기 이곳이 어딘지 알아차렸어요. 그들은 최대한 빨리 집을 향해 달려갔지요. 이 공주의 노래를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어. 지쳐버렸다고. 찡그린 마녀는 공주에게 사악한 마법 주문을 걸기로 결심했어요. 안락하잠, 안락하잠. 장미를 시들게 하고 저 장미 공주를 조용하게 만들어. 바로 그 순간 공주의 머리카락이 석탄처럼 검은색으로 변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내 머리 왜 이러지? 까맣게 돼버렸네. 모든 사람들은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나 좋은 꿈을 꾸는 대신 끔찍한 악몽을 꾸게 되었답니다. 잠자던 아이들은 깨어나 울기까지 했어요. 장미들이 머리카락을 웃게 해줘. 짹짹짹짹짹. 장미들이 머리카락을 웃게 해줘. 짹짹짹짹짹. 장미들이 내 머리카락을 웃게 하라고? 새의 충고를 들은 공주는 큰 욕조를 물로 가득 채우고는 한 움큼의 빨간 장미 꽃잎을 담갔어요. 물은 빨간색으로 변했죠. 공주는 그녀의 머리를 그 물에 담그었어요. 그러자 머리카락이 다시 빨갛게 변했어요. 장미가 내 머리카락을 웃게 하는구나. 황금새가 알려주었어. 만세! 그 자신이 장미공주에게 건 마법 주문이 깨진 것을 알게 된 마녀는 화가 나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마법을 걸었어요. 안락하잠, 안락하잠. 장미를 시들게 하라. 장미 공주를 조용히 시켜. 그리고 왕궁의 모든 장미들을 모두 없애고는 날아가 버렸어요. 남자는 그 머리카락을 눈물이 고인 바닥에 두었어요. 그런데 그 빨간 머리카락이 갑자기 빨간 장미 한 송이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잘생긴 남자는 그 장미를 꺾어 공주에게 갔어요. 물이 가득 찬 욕조 옆에서 슬퍼하던 공주는 이 잘생긴 남자가 오는 것을 보자 무척 설레었어요. 당신, 내가 기억해요. 그래요.
난 당신의 어린 시절 친구죠. 이 꽃은 당신 거예요. 내 장미 공주요. 이 꽃을 받아주세요. 공주는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가 자신에게 장미를 가져다 주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공주는 즉시 그 장미를 욕조에 던졌어요. 그리고는 그 물에 머리를 담궜고 마침내 마녀의 마법 주문이 깨질 수 있었답니다. 그 석탄 같던 검은 머리카락도 다시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자신의 딸이 행복해하는 것을 본 왕은 사랑의 힘 때문에 자신의 마법이 깨진 것을 알게 된 마녀는 절대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먼 곳으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조건이 하나 있었지요. 금발의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데려가겠다. 금발의 아이가 태어나지 않기만을 기도했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아내는 아름다운 여자아기를 낳았어요. 탐스럽게 빛나는 금발머리의 아기를 말이에요. 부부는 라푼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신의 집으로 향했어요. 마녀는 라푼젤을 정성껏 돌봤어요. 라푼젤의 금발을 매일 빗질해 주었고 그렇게 라푼젤의 머리는 계속해서 자라났어요. 카밀라는 라푼젤의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마법의 솥단지에 넣고 끓이면 금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었지요. 내 마법의 힘은 금발을 황금으로 만들어주지. 난 영원히 살 거야. 깊은 숲속에 카밀라는 마법으로 커다랗고 높은 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라푼젤의 금발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녀를 그곳에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탑 안에는 계단도 없었어요. 작은 창문이 달려있는 좁은 방 하나만 있을 뿐이었어요. 카밀라만이 찾아오는 이 작은 방 안에서 어느 날 라푼젤과 같은 날에 태어난 아주 잘생기고 멋진 이 나라의 왕자 로비 신하들과 함께 말을 타고 숲을 거닐고 있었어요. 왕자는 숲에서 나는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랄랄랄랄라. 그는 문을 찾으려고 탑을 둘러보았지만 헛수고였어요. 그런데 그때 카밀라도 탑에 도착했어요. 왕자는 카밀라가 사악하고 악랄한 마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덤불 속에 몸을 숨겼어요. 라푼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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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머리를 내려주렴. 라푼젤. 라푼젤은 카밀라가 올라갈 수 있게 그녀의 긴 머리를 내려주었어요. 다음날 왕자는 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카밀라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탑을 향해 외쳤어요. 라푼젤, 라푼젤, 긴 머리를 내려주렴. 라푼젤은 어쩐지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지만 정말 힘들군. 라푼젤은 왕자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여보, 이제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았어요. 라푼젤, 이 높은 탑에서 나가서 함께 꽃향기도 맡고 숲도 거닐고 귀여운 동물들도 만나보지 않을래요? 오랫동안 바깥 세상이 너무나 궁금했던 라푼젤은 자상한 왕자의 말에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한테 여기서 둘 다 무사히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벌써 탑 아래로 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오는 걸 보고는 머리를 미리 내려놨나 보군. 역시 라푼젤. 카밀라는 평소처럼 탑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라푼젤의 방에 도착한 마녀는 너무나 놀라고 말았어요. 라푼젤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기다란 머리카락만이 탑에 덩그러니 묶여져 있었어요. 내 금이 도대체 어딜 간 거야?
보비야, 당장 나가. 네가 사람들을 혼내줄 이 물약을 쏟아버리면 안 된다고. 너 혼낼 줄 알아? 하지, 보비, 그만! 정신없는 동안 마녀는 실수로 너무 많은 물약을 넣어버렸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어. 웃음을 눈물로, 기쁨을 괴로움으로, 꿈을 악몽으로. 바로 그때 버릇없는 보비가 마녀의 발에 걸려버렸어. 마녀는 테이블 옆에 있던 빗자루에 걸려 넘어졌지. 그리고 병에 든 물약이 걔 위로 쏟아져 버렸지 뭐야. 보비는 처음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둘러보았어. 그러다가 거대한 사탕으로 변해버렸지. 보비,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기다려. 멈추라고. 제발 기다려. 캔디는 통통 튀더니 처음엔 창밖으로 튀어나갔어. 그러더니 수영장으로 빠져버렸고 곧장 녹기 시작하는 거야. 마녀 퓨리는 이 모습을 슬퍼하며 지켜보았어. 마녀 퓨리는 자신을 놀린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 계획을 짜고 있었지. 바로 할로윈에 말이야. 마녀 퓨리는 커다란 호박 모자를 쓰고 변장했어.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말이야. 나를 조롱한 너희들 모두에게 벌을 줄 거야. 그녀는 준비했던 독약이 든 병을 갖고 몇 년 만에 자신의 집 밖으로 나왔어. 그리고 한 집 한 집 들러가며 노크를 하기 시작했지. 아무도 그녀가 마녀 퓨리라는 걸 알아채지 못했어. 트릭 올 트릿. 트릿! 마녀는 트릿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남자에게 독약을 뿌렸고 그 남자는 거대한 캔디로 변해버렸어. 날 또 놀려보시지. 그렇게 마녀는 또 옆집으로 갔어. 이번엔 어떤 아이가 문을 열었어. 트릿 올 트릿. 트릿! 여기 있어, 트릿! 마녀 퓨리는 아이마저 곧장 캔디로 만들어버렸단다. 그러는 사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밖으로 나온 밀리는 캔디들이 통통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어. 저기, 당신은 누구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잠깐요! 멈춰요! 마녀는 소녀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자 재빨리 도망가기 시작했어. 밀리는 마녀 퓨리가 자신의 개를 잃고 얼마나 오래 외롭게 슬퍼했는지 알게 되었어. 밀리는 광장을 굴러다니며 배회하는 캔디들과 놀고 싶어하는 작은 강아지를 안아서 마녀에게 주었단다. 근데 정말 포비랑 너무 닮았어. 믿을 수가 없군. 너무 사랑스러워. 감이 사라지게 되었어. 약속할게. 이 강아지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기로. 고마워, 얘야. 새로운 강아지를 갖게 된 마녀는 거리를 통통 튀어다니던 사탕들을 다시 사람으로 되돌려 놓았단다. 그리고 그 강아지의 이름을 캔디라고 지어줬어. 드디어 이 날이 왔구나. 포세이돈 왕의 딸과 인간이라. 전등을 보내느라 폭풍과 번개도 함께 배를 뒤집고 흔들고 왕자를 삼켜 바닷속에 빠뜨려라.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가라앉은 배에 부서진 잔해들을 가로질러 바닷속 바다까지 수영해갔죠. 그녀는 왕자의 플루트를 보자마자 바로 잡았어요. 그때 그녀는 바닷속의 모래바닥으로 가라앉는 왕자를 보게 되었어요. 왕자의 손을 잡고 최대한 빨리 수영해서 육지까지 올라왔지요.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왕자는 천천히 깨어나 살아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살아나셨군요. 그는 바로 옆에 있는 빨강머리의 아름다운 인어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개가 짖었고 육지에 올라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공주는 아버지의 왕국을 떠나
바닷속 어두운 곳에 사는 사악한 마녀 베가를 찾아갔어요. 머리가 2개 달린 베가의 뱀이 마녀의 바다 궁전을 지키고 있었고 인어공주가 오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베가, 왕의 딸이 다가오고 있어. 드디어 왕에게 복수할 시간이야.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 아리아는 무모하고 반항적이거든. 아리아는 조금 무서웠지만 왕자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마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너를 위해 인간이 되는 마법 물약을 준비하도록 하마. 넌 육지 위를 걷게 되고 춤도 출 수 있게 되겠지? 하지만 그 대신 난 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져가도록 하마. 하지만 기억하렴. 마법 물약의 약효는 3일 후에 사라지게 될 거다. 왕자와 사랑에 빠지지 않게 된다면 말이야. 넌 다시 인어가 될 것이고 왕자나 네 아버지를 다시는 기억할 수 없게 된단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녀는 왕자에게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리아는 마법 물약의 약효가 곧 사라지게 되면 자신의 기억도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리아는 그녀의 목소리 없이 왕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3번째 날이 되었어요. 아리아는 너무나 슬펐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의 인어 언니들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녀의 할머니도 나왔죠. 우리가 널 구해주러 왔단다. 그리고 사악한 마녀의 마법도 풀어줄 거야. 그때 파도가 거대한 물결을 치면서 솟아오르고 아리아의 아버지 포세이돈 왕이 물 밖으로 나왔어요. 아리아, 나의 아름다운 딸. 내가 그렇게도 지켜주려 했던 위험 속에 네가 왔구나. 이 조가비에 네 목소리를 담아왔단다. 마녀의 마법을 깨서 네 목소리를 찾고 우릴 기억할 수 있게 해주마. 바다의 왕은 그의 삼지창으로 할머니의 손에 있는 조가비를 가리켰어요. 마법은 깨지고 그녀의 목소리가 아리아에게 돌아왔어요. 내 목소리, 나의 사랑스러운 가족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요. 한편 아룬이라는 사막 마법사가 사막의 한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어.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었지. 사람들은 사악한 마법을 위해 마법사의 오두막을 노크했고 그 대가로 갖고 있는 모든 보석을 주어야 했단다. 마법사가 물약으로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까마귀 한 마리가 들어왔어. 도대체 까마귀가 사막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하던 찰나 까마귀는 아론의 머리를 쪼아대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지. 야, 너! 이 새가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너! 까마귀는 아론 주위를 맴돌며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 아론은 너무 화가 나서 물약병을 까마귀에게 던져댔단다. 까마귀와 아론은 서로를 쫓고 쫓기며 난리를 부렸지. 아론은 그 까마귀가 심상치 않은 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고통 하나 없이 가시 달린 선인장을 뽑아 끓이고 있던 물 속에 텀벙 집어넣고 특별한 노란색 물약을 한 방울 떨어뜨리자 물은 검은색으로 변해버렸단다. 수리 마수리, 수리 마수리. 아론이 마법의 주문을 외우자마자 신기하게도 까마귀가 주변으로 몰려왔어. 그렇게 연기가 자욱한 가마솥으로 날아와서는 마법의 약을 한 모금 마시고 땅바닥에 쓰러졌지 뭐야. 바로 그 순간 의식을 잃어버린 까마귀는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연기 속에서 사악한 자바르가 나타났단다. 아? 유! 마침내 주문이 풀렸군. 예! 맞아, 내 덕분이지. 누가 그랬는지 말해봐. 그리고 돈을 내라고. 자바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중얼거렸어. 왜냐하면 주머니에는 단 한 푼도 없었거든. 남자 마법사는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대체 누구요?
아론은 화가 나서 소리치기 시작했어. 당장 가진 돈을 다 내놔. 다시 불쌍한 까마귀로 만들 줄 알아. 아론이 두 손을 들어 다시 마법의 주문을 걸려고 하니 자바르가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어. 지금은 가진 돈이 없습니다요. 그치만 지니가 있습지요. 맞아요, 지니. 지니는 당신이 무슨 소원을 빌어도 다 이루어질 거예요. 돈도 가질 수 있고요. 보석이나 궁전도요. 자바르는 아론에게 알라딘의 마법 램프에 대해 다 말해주었어. 사악한 마법사 아론은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지. 그래서 마법 램프를 차지하기 위해 함께 알라딘의 궁전으로 향했어. 그 사이 사악한 마법사 아론과 자바르는 마침내 궁전에 도착했고, 궁전 입구를 지키던 2명의 병사를 피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 그러자 그 둘은 금세 빛나는 램프를 발견했고, 자바르가 램프를 훔치려고 하는데 자루를 옮기고 있던 자스민 공주가 그들을 발견했지 뭐야. 자스민은 검은색 망토를 두른 자바르와 마법사를 보고는 무척 깜짝 놀랐어. 무능하기는 이리네. 내가 해보지. 램프를 내려놔. 하루는 램프를 잡아채고는 문지르고 또 위아래로 흔들어도 봤지만 역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단다. 그는 자바르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어. 나한테 장난을 친 거란 말이야. 벌레로 되돌려주마. 그러자 자스민은 지니가 램프 속에서 빠져나갔다고 말했어. 지니가 도망쳤다는 걸 들은 자바르는 곧장 램프를 챙겨 창문 밖으로 점프해 도망쳤지. 아론은 궁전에서도 자바르한테서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자 더욱더 화가 났어. 그는 자신의 마법으로 모래시계를 하나 만들어내었지. 수리 마수리, 수리 마수리. 그가 주문을 외우자마자 자스민이 그 작은 모래시계 안에 갇혀버렸지 뭐야. 안 돼!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마법사 아론은 며칠 안으로 지니를 데려오지 못하면 자스민 공주는 영원히 모래시계 안에 갇혀 살게 될 거라고 협박했단다. 그리곤 망토를 휘두르더니 금세 사라져버렸어. 여보시오, 누구든 간에 당장 떠나시오. 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오. 나예요, 알라딘 왕자. 당신을 위해 아주 괜찮은 제안을 하려 하니 문을 열어 나를 도와줘요. 제발. 알라딘의 목소리를 들은 아론은 그 제안이 궁금해졌지. 좋아, 들어오시게. 알라딘의 하늘을 나는 카펫은 접혀져 그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 아론은 날아다니는 카펫을 보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지. 이것은 뭐지? 내가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군. 제스민의 주문을 풀어준다면 나의 궁전과 신하들 모두 당신의 것이 될 수 있게 하겠소. 부탁하오. 그러나 아론은 알라딘의 제안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카펫만 탐을 내고 있었어. 내가 말이지, 당장 공주를 구해주겠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네만. 자스민도 궁금해하며 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날아다니는 카펫을 가져야겠소. 이를 들은 카펫은 무서워하며 알라딘 뒤에 숨어버렸어. 하지만 전 궁전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니, 난 카펫을 갖고 싶어. 내 말대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주는 모래시계 안에 영원히 갇히게 될 걸세. 알라딘도 유감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카펫은 마법사 쪽으로 미끄러지며 아주 조용히 내려앉았단다. 그러자 아론은 모래시계를 커다란 돌 위에 올려놓고 주문을 외웠어. 게파나 페트리에 루에 사케이다. 그가 이렇게 마법의 주문을 외자 아론의 아지트가 노란불로 환하게 밝혀졌고 정말로 자스민 공주가 나타났어. 알라딘과 자스민은 행복해하며 껴안았지. 자, 이제 말해봐. 그 유명한 램프 속 지니는 어디 있는 거지? 알라딘과 자스민은 지니가 어디로 사라진 건지 모른다고 말하며 재빨리 그곳을 도망쳤어. 아론은 램프를 갖고 곧장 카펫에 올라타고 날아가 버렸어. 그 사이 모래 폭풍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제스민과 알라딘은 신비하게 생긴 문을 발견하고는 그곳으로 다가갔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 했지. 지니야, 너 여기 있었구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주인님, 전 천천히 사라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램프 밖에 나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주인님, 전 사실 사람이 되고 싶었답니다. 알라딘이 해결책을 찾으려던 그때 하필 동굴 문 밖에서는 아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왜 문이 안 열리는 거지? 모두들 서둘러 큰 바위 뒤에 숨었지. 아론은 마법을 이용해 기적적으로 문을 열어 동굴 속으로 뛰어들었어. 지니가 여기 있는 것 같군 그래. 아론은 주위를 둘러보았어. 아무리 찾아도 지니가 보이지 않자 그는 동굴벽에 그의 마법이 담긴 물약을 떨어뜨렸어. 그러자 정말로 지니의 파란 흔적이 여기저기 보이는 게 아니겠어? 어서 나오렴 지니야. 어서 나와. 너의 새로운 주인이 여기 왔단다. 여기 램프도 갖고 왔다고. 램프를 본 지니는 당장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었어. 하지만 알라딘이 그에게 경고했지. 아론을 떼어버리지 않으면 넌 인간이 될 수 없어. 그는 널 영원히 노예로 부릴 테니까. 그의 말을 들은 지니는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아론과 맞서게 되었어. 이제 나왔군. 잘했어. 좋아 지니. 이제 램프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지니는 자신의 손가락을 튕겨 아론을 크리스탈 병에 가둬버렸어. 이게 뭐야? 그 속에서 아무리 마법을 쓰려고 해봐도 아론의 마법은 전혀 통하지 않았단다. 내가 너를 꼭 잡고 말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렇게 그들은 모두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